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 있죠. 바로 내 가게 대체 어디에 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막연한 감을요, 확실한 금맥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예전 방식이에요.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추측에 기대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20대 일평균 유동인구 5,000명.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딱 박혀 있죠.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맞아요. 더 이상 우리의 상상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아주 유능한 과학수사관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남긴 명백한 사실, 그 팩트를 추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한 과학수사관을 어디서 만나냐고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건 더 이상 무슨 대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가 당장 쓸 수 있는 그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마당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 수준의 통찰력을 얻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스템에 딱 접속하면 수많은 데이터가 펼쳐져서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딱 4가지 핵심 단서에만 집중할 겁니다. 이 단서들만 제대로 파고들면 그 상권의 DNA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유동인구, 거주 및 직장인구, 소득과 소비, 그리고 경쟁업체 현황. 이 4가지만 제대로 파악해도 실패 확률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단서, 유동인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데이터를 그냥 뭉뚱그려 보면 안 되고 성별, 연령, 요일, 심지어 시간대별로 다 쪼개서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여성을 위한 디저트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실제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40대 남성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그럼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겠죠? 두 번째 단서는 그 지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배후 인구입니다. 거주 인구는 그 상권의 기본적인 소비 체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말 외식 수요나 동네 장사의 꾸준한 매출을 책임지죠. 반면에 직장 인구는 평일 점심 장사, 저녁 회식 상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일하는지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들의 지갑이 실제로 어떻게 열리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직설적인 단서죠. 바로 업종별 월평균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건 돌려 말하는 게 없어요. 당신이 하려는 그 업종이 이 동네에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버는지, 돈의 흐름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단서는 바로 경쟁자들의 현황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단순히 가게가 총 몇 개 있나?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최근 1년 동안 새로 몇 개가 생겼고 또 몇 개가 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망하는 가게가 더 많다? 그건 그 상권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신규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4가지 핵심 단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는 분명 진실을 말해주지만 때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놓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숫자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거리가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시간대별 데이터를 깊숙이 파고들었더니 유동인구 대부분이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만 확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지하철역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통행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과형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숫자, 그러니까 양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대표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내가 하려는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이 다른 동네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이건 딱 봐도 좋은 신호 같은데 왜 이게 위험 신호일 수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주변에 이미 카페가 40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10개가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개가 망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경쟁률과 살벌한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레드오션 상권입니다. 평균 매출이 높았던 이유는 아마 한두 개의 아주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매출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 높은 평균 매출이라는 환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의 유동인구나 거주인구 데이터가 전부 형편없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 정보에 있었어요. 3개월 뒤에 무려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는 정보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곧 과거의 데이터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 그리고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절대로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만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임무는 뭐냐?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왜 도대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상권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의 보고서를 한번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손에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와 현실이 다른 점을 3가지 이상 찾아내보는 겁니다. 왜 다를까? 그 이유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분석률은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데이터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